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자율주행주입니다. 단기 이슈지만 호재는 분명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도 역시 자율주행 또 언급이 됐었죠. 네, 우선 배터리데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었다라는 평가인데, 네. 한마디로 이제 2차 전지 테슬라가 자체적인 어떤 그 배터리 생산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미 좀 시장에도 나왔었고 얘기했었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터리데이 때 그나마 좀 그 머스크 CEO가 이 자율주행차를 한 달 내에 한 달 이후에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생산을 박차를 가야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이 어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가 부각된 것보다도 오래전 관심이 많아졌던 거에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그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오히려 자율주행차 쪽으로 좀 모아졌던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런 부분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상승세가 크게 지금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트렌드에 봤을 때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구로는 이 수급이 확실히 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본 코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얼만큼 시키면서 이 자율주행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그 자율주행 언급을 하더라도 정확히 어떤 플로우로 가겠다라는 부분은 얘기는 하지 않고 약간의 그냥 개요 정도만 발표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정을 명확히 한다고 한다면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스럽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은 이 자율주행에서 대표적인 어떤 부품 소재 기업들한테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 i3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 IR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이 IR 센서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3 시스템이 어떤 그 부품 소재 중에서는 가장 큰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자회사가 AI 매틱스인데요. AI 매틱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이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해성 DS, 와이솔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좀 상승세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율주행,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기업들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빛과 그림자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빛과 그림자라는 말씀은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는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인지요? 네. 우선 스마트폰 부품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결론은 이제 안 좋은 부분 같은 이 어떤 맥락은 하웨이에 대한 제재입니다. 미국이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네. 이 하웨이에 이 관련된 우리나라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고 하지만은 이 하웨이의 제재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빛과 그림자라고 이 명암이 엇갈리는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우선 지금 하웨이 쪽에서의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하면서 하웨이가 이 어떤
5G 시장 확대를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웨이 쪽에서의 제재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과 중국은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기업들의 뭐 시장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뭐 유럽이나 다른 여러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쪽으로의 이 스마트폰에 대한 더 수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공백 분명히 수요는 있고 하위에 대한 공백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하위와 직접적으로 하위 비중이 큰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주들한테는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대표적으로 EM텍 같은 경우에도 하위에 부품 납품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떤 큰 고객에 대한 부분이 물량이 좀 적어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LG U+가 전파기지국에서 하위의 부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거에 대한 하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수주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LG U+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전파기지국이나 이런 걸 설립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모든 스마트폰 부품주에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화웨이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쪽에서는 악재가 될 것이고 오히려 삼성전자 관련주에는 또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략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자율주행에서 대표적인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전방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부품과 기술 쪽으로의 더 드라이브가 걸리는 이 소재들 업체를 봐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를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이 전기차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쪽으로의 어떤 부품사로 이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재적으로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가장 크게 좀 틀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내연기관 쪽에서 단순 모듈 부분 쪽으로의 치중을 했다고 한다면 역시 이쪽에서 자율주행 같은 미래차 시장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투자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집중해 왔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 출시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탑티어 업체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그거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부품이 아니라 종합적인 모듈 이런 부분을 좀 조립해서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어떤 그 센서 쪽에서의 특히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모듈 쪽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뭐 자율주행에 말씀을 하셨듯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이 모셔널과 뭐 벨로라인에 대한 이 자율주행 뭐 센서와 그런 관련된 기업들한테 지분을 투자하면서 협력을 지금 강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종합적인 부품사로서 현대모비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 이 자율주행 쪽으로의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뭐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시장 쪽에서 반등 부분 때문에 이 내연기관 쪽에서의 현대모비스의 안정적인 실적은 좀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 현대모비스가 또 사업 방향이 고객사가 좀 달라지는 게 시청자분들도 이 현대모비스의 고객은 현대차, 기아차가 대다수다라고 좀 생각하겠지만은 현대모비스는 이제 유럽과 여러
유럽의 동유럽 쪽에서의 공장을 세우면서 유럽의 어떤 그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부품 납품하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실현화되었다. 네. 한마디로 현대 기아차만 믿으면서 사업 방향을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럽의 그 어떤 그 고객의 다양화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현대모비스의 어떤 강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뭐 여러 가지 현대 기아차의 주가의 상승 이후에 어떤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현대모비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뭐 22만 8천 원대 뭐 이쪽에서의 그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또 기아차의 의존도가 높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어떤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점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자율주행 센서나 이런 관련 기술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 가장 또 앞서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자율주행 관련주,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